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동탄 집값 많이 하락한다, 5억 폭락했다라는 그런 기사들 유튜브도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가져왔을까? 이거는 그냥 안전마진 자체가 한 5억 이상, 2배 이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낮아서 한 시세 차익이 5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거죠.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발빠르게 제가 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에 청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 한번 넣어 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동탄에 또 분양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이라고 하는 그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놨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으로 이 동탄역 힐스테이트 센트릭이 그 다음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요. 그 영상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계약 취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청약은 아니고요. 예전에 청약을 18년도에 했었다가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적혀져 있죠. 최초 모집 공고일은요 18년도 8월 달이에요. 벌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올 초, 아니죠, 12월, 작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는 일반 분양, 일반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아직까지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KB시세에 잡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2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죠. 그러니까 계약 취소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8월 12일이라는 거. 이 전까지 만약에 내가 화성 거주자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화성 거주자이라면 8월 10일 이전에 화성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있고 이런 1순위 청약 요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넣을 수 있는데,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이거 보고 화성으로 주소지 옮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무슨 지역?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예전에 18년도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이게 18년도가 이유가 되면서 한번 규제지역을 막고 투기과열지구로 변한 거죠. 자, 이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갖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했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특히.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서 5년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거주 의무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고 아마 영상이 나가는 날은 아마 토요일에서 일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 공급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자, 다음은 뭘까요? 이제 공급의 위치겠죠. 제가 이 위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지하 4층, 그냥 지상 49층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높게 지어요. 근데 보시면 312세대밖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게 총 912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00세대는 오피스텔과 오피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근데 아파트는 312세대, 딱 2개 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 3층, 지하 4층을 이제 아파트 세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근본에 계약하는 세대수가 특별공급 3세대와 기간 추천 포함해서 1세대, 다자녀 2세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총 6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입주 시기는 22년 8월 30일, 그러니까 곧 있으면이죠. 그때부터 해서 10월 13일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양하는 그런 평형을 보면요. 70일, 이게 29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84는 34평이죠. 그리고 84A, 84B가 있고요. 그리고 96 타입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38평에서 9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총 공급 세대 수는 6세대,
기간 추천 장애인으로 할 것 같아요. 장애인 1세대, 다자녀 2세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1세대, 일반 1세대, 일반 1세대에서 총 6세대가 분양한다고 합니다. 자, 분양가는 지금 보시면 29평 같은 경우는 4억 6천 정도 하고요. 그리고 34평 A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 그리고 여기 A타입의 층이 조금 높은 거는 5억 2천, 뭐 100 정도 하네요. 그리고 84B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 3백. 그리고 좀 층이 높은 84B는 5억 3천 7백. 34평. 그리고 38평 정도 되는 이거는 한 5억 6천 6백이에요. 여기서는 취소분이기 때문에 이미 동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좋은 거죠. 동호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따가 제가 뭐 배치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기 1호 라인이 있죠. 1호 라인. 1호 라인이 조금 더 비선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는 3호 라인과 4호 라인이 동탄 여울공원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뷰가 잘 나와요. 근데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뷰라고 해서 좀 단지 뷰를 향하고 있거든요. 물론 층이 높으면은 뭐 동탄역이 내려다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선호하는 동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3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호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84, 여기 101동, 84A 타입, 102동의 84A 타입보다는 102동에 뭐 1704호와 102동의 여기 몇 호죠? 4604호 정도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96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뷰가 배치도,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특히 101동의 39평 같은 경우에는 뷰가 거기 옆에 뭐 분수쇼를 할 수 있게끔 뭐 분수대라든가 여울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뷰가 정말 좋거든요. 그 조망권이 될 수 있는 곳에 101동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가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나왔다는 거는 매우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발코니 확장비는 이렇게 가격이 이제 되어 있고요. 제가 뒤에서 분양가 총 얼마큼 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뭐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코니 확장만 하시고 들어가셔서 뭐 소위 말하는 싸제라고 하죠. 싸제로 아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치예요. 여기가 동탄역인데요. 동탄역. 이 동탄역을 기점으로 이쪽 라인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지하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는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 공간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에서 이렇게 가서 동탄역을 가려면 돌아가야 됐었지만, 근데 이것을 연결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거나 차로 이동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쪽 라인 쪽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으로 해서 또 지하로 연결할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 동탄역과 동탄 백화점까지, 롯데백화점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상권들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겠다. 좋은 점은요, 이렇게 지하 구간이 연결이 되면 그러면은 여기 광비콤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광비콤과 이쪽 라인이 동탄 이신도시,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전체에서 핵심이에요. 롯데백화점이 가장 비싼 아파트고요. 거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우남, 포스코, 하나, 소위 말하는 우포한이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들, 이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에 준하게끔 이쪽 라인이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 여기 있죠. 바로 앞에 여울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지 않고도 그냥 여울공원이 있다. 여기 보시면 뭐 도로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용서고속도로인데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전혀 이렇게 유해시설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좀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여울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도보권으로 한 5분 내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업무 복합시설이라든가 상권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올 6월이었나요? 올 6월 달에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라고 분양을 했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분양가가 싸고 주변 시세가 비싸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었죠. 그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서 이제 뭐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상권과 교통과
그리고 학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입지가 매우 좋다. 입지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경부 지하가 되고 나서 또 GTX라고 하는 이런 호재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더 여기 광비콤에 있는 이 동탄 유림 노르웨이수는 입지가 더 빛을 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까 제가 그 600세대 정도는 오피스텔과 오피스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가 오피스텔, 여기가 오피스예요. 여기 이 아파트 101동과 102동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1호 라인인데 1호 라인 뷰는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지 뷰다. 근데 3호 라인, 101동의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원 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있었던 그거 101동의 39평 있죠. 여기는 뷰가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와요. 창이 양갈래 창으로 이렇게 겹겹이 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뷰가 나오고 이쪽으로도 뷰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2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4호 라인이 B타입이죠. 여기도 뷰가 막힌 뷰가 없다. 그리고 29평도 저희가 하나가 있었죠. 29평도 막힌 뷰가 전혀 없다. 그래서 1호 라인이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뭐 3호 라인과 그다음에 여기 4호 있죠. B타입의 4호 29평 그리고 여기 1호 라인은 당첨되면 뷰 조망권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조권도 좋고 조망권도 좋고 그리고 뭐 학교라던가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자, 다음은 이 타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였던 29평이죠. 여기였죠. 여기였던 게 지금 이 뷰로 나오면서 이렇게 포베이 형태로 되어 있다. 타입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평면도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요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형태로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도 이게 포베이 형태로 잘 되어 있죠. 뷰도 잘 나오고 조망권도 좋고. 그리고 39평, 뭐 39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으로도 창이 뚫려 있고 이쪽으로도 창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101동에. 여기서 이렇게 창이 뚫려 있고 여기 거실이 아마 이쪽으로 창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뷰가 양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좋고, 또 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뷰가 향하고 있어서 조금 단지가 앞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매우 좋은 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냥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수의 기본 사항들이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겠죠. 가격. 이 가격이 과연 얼만큼 가치가 있을지, 얼만큼 시세 차익이 있을지, 그리고 필요 자금은 얼마일지,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첨되면 시세 차익은 얼마 정도 날까요? 얼마 정도 나냐면 인근에 반도 5차, 반도 6차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왜 이 아파트를 비교했냐면 반도 5차와 6차가 전형적으로 여기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 가지고 있는 평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29평, 34평, 39평, 39평이네요. 38평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평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걸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29평은 지금 10억 3천에서 10억 정도를 하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로 동일하고, 그리고 39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 또는 13억 5천까지도 호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다. 그래서 평균 시세 차익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한 대략적으로 5.3억에서 7.6억. 그러니까 분양가가 저희가 얼마였죠? 최총 분양가에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난다. 이 정도면 뭐 청약을 충분히 넣어볼 만한 그런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분양가와 이제 옵션가, 그래서 최종가가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발코니 확장 정도 할 거니까 그랬을 때에도 뭐 한 4억 7천, 5억 4천, 5억 5천, 5억 8천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한 이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이 중요해요. 내가 대출이 되고 나서 이제 최종 투자금이 결정이 나잖아요. 이 대출이 과연 얼마 정도 나올까? 최근에 이 생애 최초라는 게 저희가 나왔어요. 기사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7월 20일 날 생애 최초가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완화를 하겠다고. 60에서 70이 아니라 무려 80%까지 하겠다. 그리고 전입 의무도 완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게 뭐 50에서 60% 또는 60에서 70%였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그죠? 80%를 적용하겠다. 근데 대출 한도는 최대가 6억까지다. 6억까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 언제 시행하냐면 8월 1일부터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수백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왜냐면은 8월 12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받겠죠. 자, 그리고 일반 분양.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했어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40%가 나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9억 이하 아파트는 LTV가 40%가 된다. 우리가 여기 분양가는 아까 5억 8천이 제일 높은 가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가 될 것이다. 서민 실수요자 이 부분은 여기 바뀐 거죠. 한도 6억 내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제가 근데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나냐? 아마 제 생각에는 생애 최초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은행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작년 9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이게 가계부채를 조금 조정하겠다. 이것들을 조금 틀어막겠다라고 하면서 집단 대출까지도 이렇게 아파트 그 대출을 막았어요. 보통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10억이라면 LTV가 60% 나온다. 그러면은 6억까지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막은 거예요. 집단 대출까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또 이제 우리가 입주하는 집단 대출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다른 성격을 갖고 있냐면 보통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분양사에서 보증을 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게 해주죠. 네, 진행하게 해주다 보니까는 조금 더 대출의 범위에서 있어서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것도 막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런 기사에서도 집단대출 규제다 이러면서 실수요자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 언제 입주했다 그랬죠? 작년 12월 달에 입주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 영향이 과연 없었을까? 라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보통은 그 당시에 감정가가 한 11억?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시세 기준으로 뭐 60%가 나온다, 50%가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죠? 5억 또는 6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10억에 대한 60%, 6억 정도가 나와야 됐었는데 이거를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전부 다 어떻게 막았냐? 이렇게 막았습니다. 생애 최초든 일반이든 전부 다 분양가 기준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자금을 제가 총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애 최초가 원래 80%라면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8억까지 해줘야 되고요. 지금 시세가 거의 10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세가 1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80% 8억, 그리고 10억 9천에 대한 8억 7천2백, 그리고 11억 5천에 대한 9억 2천까지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대출까지 해줄 것이냐, 이렇게 많이 해줄 것이냐,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생애 최초인 분들은 너무 이렇게 헛된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아마 최대가 되면은 아마 분양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가가 4억 6,470만 원이면 그 정도까지. 뭐 옵션가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마 생애 최초 분들은 80%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기준이 아니라 최대 리밋을 아마 분양가까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일반이 지금 현 시세가 뭐 10억에서 뭐 11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시세가 바로 잡히나요? 아니죠. KB 시세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출 그 감정가는 보통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죠.
주변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감정가도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 기준 40%, 투과 지역 40% 하다 보니까 아마 4억, 4억 4,600, 4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보다는 조금 더 돈이 필요한 거죠. 대략 한 6천만 원?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39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청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화성시민이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그러면서 무주택 기간도 같이 있다면, 그리고 자금도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전에 이 대출을 했을 때 최소 보수적으로 잡은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청약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시세 차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동탄이 아직까지 호재가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호재를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왔었거든요. 이걸 다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이거 한 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하화 구간이라던가, 그리고 인덕원선이 또 들어서는 곳, 그리고 동탄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동탄역에 또 뭐가 들어오죠? GTX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질 거고, 전체적으로 뭐 스포츠파크라든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는 동탄의 미래가, 특히 이 시범단지와 있는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일명 광비콤이라고 하는 이 단지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화성시민이거나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청약을 꼭 넣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빨리 제가 좀 준비하느라고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료들을 찾아가 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조건인지 한 번 더 보시고요. 제가 그 영상 링크에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올려놓을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청약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적어서 정말 로또 분양 같지만, 또 이게 정말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그런 또 자금, 또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넣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